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상준쌤 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거 한 개 읽어드릴게요. 아, 뒤쪽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제가 적었는 거예요. 예. 기본으로 돌아가라. 충실하라. 초심으로. 프로모션. 교만함을 가르치지 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사람이 좋다. 말로 하지 않으면 나의 지식이 아니다. 음, 네, 안에 다 있는 감사합니다. 내용인데. 네. 상준쌤 읽어주세요. 네, 신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라. 누구나 살면서 인내심을 시험받는다. 그 강도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내심은 중요한 성공 법칙들 중 하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끝장이 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 좌절을 견디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이를 삶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여기는가? 왜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손쉽게 얻어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가? 답은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미스터리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안다. 삶은 본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간의 뼈는 하중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도 쉽게 부러지고 만다. 이 같은 사실은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강해지려면 외부로부터의 타격이 필요하다. 한 소년이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비를 지켜보았다. 소년은 가여운 마음에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번데기의 틈을 벌려주려고 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그를 말렸다. 소년의 도움 때문에 나비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나비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비의 날개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약한 곳에 머무르고 성장하지 못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그를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공황을 겪고 나서, 전염병과 싸우고 나서 인류는 더 강해졌다. 이를 바꿔 말해보자.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경제 침체도, 그 어떤 질병도 인류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신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줄 뿐이다.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즉,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생이 절대 허락하지 않은 일들. 인생은 계단을 오르는 일이다. 계단의 평평한 면에 서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위로 올라가고 다시 평평한 면에 있게 된다. 다만 이전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는 차이가 있다. 이 평평한 면들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각 단계는 저마다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단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패배를 피해갈 수 없다. 당신의 삶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당신의 한 부분이다.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도 자연 법칙을 바꿀 수도 없다. 대부분의 일 또한 당신이 바꿀 수는 없다. 바꾸려 해봤자 자질감만 커진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이 맞닥뜨리는 어려운 일들의 크기뿐이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든, 얼마나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든,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당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거부할 사람들은 늘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접하게 될 실패와 도전은 당신에게 포기할 구실이 되어주거나 더 배우고 싶어 나갈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저런 어려움은 당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거나 당신에게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줄 것이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이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당신이 적극적으로 더 멀리까지 발전해 갈수록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들의 수도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한결같이 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월한 일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어려움을 피하고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선들 돌아오는 것은 좌절감뿐이다. 계단을 오를수록 어려움도 커진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의 단계에 머무르겠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인생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 단계에 머무를 수조차 없다. 현실에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애써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오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올라선 계단 위로 한 걸음도 오르고 싶지 않다면 계속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안다. 지금보다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견뎌도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다면 선택은 쉬워진다.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추락과 하락보다는 100배 낫다. 이제 알겠는가? 만족보다는 도전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포기보다는 극복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 쉽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한 계단을 오른다. 멘탈의 연구술사들은 각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각기 다른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흥미진진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신이 점점 높은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드높인다. 서출 영국 수상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설레이고 가슴 뛰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멘탈 연금술사였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각 단계에서 다음의 문제들과 아주 실수 1단계 당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무도 당신이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정말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충고한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의심도 없이 자신이 확고하게 신뢰하는 법을 강구해야 한다. 2단계 독립을 하고 싶지만 자본이 부족하다. 은행들은 아직 당신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거부한다. 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3단계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위의 인정은커녕 험담과 질투만 쏟아진다. 사람들은 당신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이 단계에서는 남들이 당신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든 개의치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4단계, 파트너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단계다. 파트너는 당신에게 일을 무조건 혼자서 처리하려고만 한다며 불평한다. 또 점점 초심을 잃고 출세 유혹을 드러낸다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는 파트너를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참여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파트너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면 당신에게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5단계.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층을 확보한 상태지만 결제가 자꾸만 지연된다. 미수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비상금을 비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6단계. 성공만을 보고 달려오느라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적인 성공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이제는 삶의 다른 부분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7단계. 능력 있는 직원들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당신은 내려놓기와 건네주기를 배워야 한다. 모든한 일꾼을 두는 것과 진정한 기회를 공유한 인재를 얻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벌실하게 깨닫게 된다.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 8단계. 한동안 커다란 성공을 거둔 후 많은 것이 무너진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서 있는 정상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하니까. 정상을 지나면 다시 골짜기가 나오지만 골짜기를 지나면 다시 또 정상에 나오기 마련이다. 9단계. 모든 것이 갈수록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어떤 일에 도전할 의욕도 없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깨우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인을 돌보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문제의 단계별 진화는 당신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나를 배우고 나면 어느새 다음 교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의 교훈과 마주칠 때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포기하거나 더욱 강해지거나.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질문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발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어려움이 저 멀리서 쳐들어오고 있는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한 계단을 또 오른다.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려라.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여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레일 위 나무토막이나 쇠조각들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했다.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무더기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두운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한 농부는 알고 있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 씨앗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선물해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단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 돌무더기, 가시덤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적이다. 하지만 적을 없앤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성실한 농부는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안다. 새들도 가시덤불도 돌무더기도 결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셋째,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 넷째,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 있게 일을 해야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놀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나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 곁에 남아있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당신은 종종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 기를 쓰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은 내가 줄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오직 당신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만의 소명과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고대 이탈리아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에 관한 이야기로는 나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세네카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그는 로마에서 황제 다음으로 부유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기 41년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을 당했다. 그곳에서 그는 8년 동안 홀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야만 했다. 인생의 온갖 안락함과 사치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뺏긴 채로. 하지만 뛰어난 멘탈 연금술사였던 세네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상황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스토파 학파의 철학자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소박한 삶을 중시한다. 세네카는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이 고독한 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새로운 에너지가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몇 년에 걸쳐 코르시카 섬에서 자신의 철학을 글로 기록하고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행복해졌다. 부자가 아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점점 완성해 갔다.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이를 통해 절대적 자유를 생생하게 느끼는 단계로 생을 끌어올렸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없는 평안을 누렸다. 8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에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 로마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온 그는 12살 소년 루키우스 도미티우스의 개인 교사가 되었다. 훗날 이 소년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 5년 동안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섭정자 역할을 했다. 그는 네로 황제의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다. 또한 그는 다시 부유해졌다. 황제가 가진 부에 뒤지지 않았다. 그러자 또다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가 국가 재정을 가로채 부를 축적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네로 황제가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세네카는 살아남으려면 행동에 나서야 했다.
유배된 섬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운 세네카는 자신의 막중한 권력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서기 62년. 그는 위협적인 시그널을 감지하고 그의 공직에서 내려와 전 재산을 네로 황제에게 넘겨준 채 조용한 시골로 물러났다. 그 후 약 3년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네로 황제는 결국 그에게 군인을 보내 자결을 명령했다. 세네카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친구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자 했지만 그의 요청은 거부당했다. 세네카는 자신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그대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 남아 남기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군요. 그 대신 내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재산, 즉 나의 충만한 삶이라는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말을 마친 세네카는 자신의 동백을 끊은 다음 차분하고 조용하게 세상을 떠났다. 눈앞에 닥친 죽음도 그의 평온함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은 깊이 깨달았다.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나는 당신이 어떤 소명과 목적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다만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안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왜 사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고 충만한 삶을 타인에게 남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재정적 궁핍이나 지위의 낮음을 한탄하지 않게 된다.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채워지고 회복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의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인도의 현자 딜라이 라마가 내게 들려준 말을 당신에게도 남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극복해내는 힘든 상황은 앞으로 다시는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멘탈 연금술사들의 지혜로운 조언. 1.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가 많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2. 부자의 삶의 반대말은 빈자의 삶이 아니다. 도망자의 삶이다. 3.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 성공하려면 잘하지 못한 것을 잘해야 한다. 4.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고통 뒤에 숨지만 금광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늘 고통의 전위에 서 있지만 고통의 뒤에 자신이 원하는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5. 기적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명하다. 모든 장애물을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도처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이뤄낼 것이다. 6. 모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그 걸음이 너무 작다는 증거다. 7. 무엇을 갖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가 당신의 성공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8.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9. 불안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수준에 이르면 당신의 내면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과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10.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11.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12. 신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줄 뿐이다.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즉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하라. 13.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다면 선택은 쉬워진다.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추락과 하락보다는 100배 낫다. 만족보다는 도전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포기보다는 극복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는 쉽다. 14. 지금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발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15.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 곁에 남아있다. 16.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것도 책을 읽었네요. 다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간단히 지금 42분, 한 18분 정도 남았네요. 36,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은희님부터 해볼까요? 각자 말씀하시고 다음 분 지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아요? 2, 3분이니까요. 뭐, 매번 읽는 책이 다 비슷해가지고, 한 문장 적어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매일 좌절한다. 다만 매일 좌절을 딛고 행동에 나서는데 성공할 뿐이다. 네.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이유 없이 이렇게 기복이 늘 있더라고요. 감정의 기복이. 운동을 나가야 되나? 쉴까? 딱 정말 불과 몇 시간 전 잠자기 전하고 이유 없이 이렇게 몇 시간 후에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좌절하고 뭐 이 말처럼 그러는데도 그냥 그걸 딛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또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정님. 네. 네. 저는, 요새 좀 힘들어서 잠시 그냥 하던 거를 잠깐 좀 멈췄거든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책은 그냥 혼자서 읽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그 중간중간 요거 이렇게 지금처럼 요렇게 앞에 내용을 요약한 부분, 그것만 읽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이런 그 요약된 부분을 다시 몇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음, 힘들 때는 쉬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뭐, 다들 뭐, 그러시겠지만, 근데 마침 이 책이 딱 힘들 때 와가지고, 아주 그냥 공감 형성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덕분에 좀 빨리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맨 끝에 나왔던 것처럼, 삶은 우리를 벌 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또 뭐, 힘들어도 이게 뭐 나만 힘들겠느냐 싶기도 하고, 또 다 이런 시기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마침 이 책이
이 책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이겨내고 왔던 것 같아요.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이번에 좀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이 갑자기 중심이 흔들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을 때 벽과 벽 사이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 넘기가 안 넘으려고 하더라고, 힘이 드니까. 그냥 이게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벽이었는데도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어떡하지? 이랬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은 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배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삶도 다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음.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영지 선생님, 최영지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요즘 조금 저도 깨를 부리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조금 나만의 내 기준에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정체기라 할까? 조금 귀차니즘이 조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적어 놓은 게 보니까 3월 14일 날 제가 적어 놓은 게 어 3월 13일 처음 읽었을 때는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마법 같은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요즘 날까 말까 한 것들에 조금 이게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다음 날 또 제가 또 적은 것은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지금 자신과 싸워라. 지금 하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밑에 또 한 줄 또 적어 놓은 게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내심이 모든 성공 요소의 출발점이다." 지금 이 책을 지금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어 놓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더 좋은 말들 더 좋은 글귀들이 뭐 연금술사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뭐 더 와닿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지금 이 '포기하지 않아야지 뭐 우리가 기회가 온다.' 이런 종류의 글들을 제가 대부분 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쪼끔 쪼끔 멘탈 붕괴라 할까? 쪼끔 사실 잠깐 일어났는데도 너무 빨리 일어나서 꼭 보면 3시 반, 4시 돼서 일어나시는 거야. 그럼 5시 되면은 5 까지 기다리기가 쪼끔 길어. 그러다가 폰을 좀 보다가 보면 넘어가서 이 시간이 놓칠 때가 많고 일요일도 보니까 5 시쯤 다 됐어. '들어가야지.' 하다가 '쪼끔 더 있다 들어가지.' 하다가 5시 반이라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잠들어 갖고 일하니까 6시 50 분이고 이게 내가 많이 해이해졌구나.'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다시 쪼끔 되잡는 시간이 될 것 같아 하면서 책을 사실 이 밀리서적 하다가 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안 돼요. 그래 갖고 책을 늦게 이 책을 주문해 갖고 지금 받았는데 다시 이게 아마 되잡아라는 그거로 '이 책을 내가 다시 주문했는갑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되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또다시 일어나 봐야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윤정쌤. 많이 찔리네요. 네. 같은 같은 그거라 가지고. 사실은 오늘 또 인제 딸내미 또 공항 보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어제 좀 챙기고 하느라고 또 늦게 자 가지고 두 번이나 알람이 울렸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껐는지 어쨌는지. 그래 가지고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마지막 같이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한다고 하는데 어
그냥 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글이 있네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냥 원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 숨 막힐 정도로 원해야 된다. 목숨 걸고 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취미 수준으로 전락한다." 저는 이 말이 '취미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 말에 완전히 좀 그랬거든요. 정말 '취미 수준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주식 공부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쪼끔 더 한 단계 업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업되지가 않고 그냥 '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게을러지고 좀 다 같은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책을 인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 똑같은 책이고 다 하는데 또 거기에 또 그 하나하나씩 또 그게 확 꽂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느꼈으면 느낀 대로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근데 지금 애들 다 보내고 인제 오로지 인제 저 혼잔데 인제 신랑은 있지만 신랑도 요즘 늦게 오고 이래 가지고 다시 하루하루를 계획을 좀 잘 짜 가지고 좀 숨 막힐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아 쌤 바톤 받아 주세요. 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38페이지에 보면은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39페이지 보면은 "어려운 실험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이 아닌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저희가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에서만 내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이고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해치우면 된다. 저희가 어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 굳이 내가 하기 힘든 일인데 거기에 하려고 쓰다 보면은 저는 더 엇나가는 것 같거든요. 계속 그렇게 막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몸이 막 더 축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쪼금 좀 느슨하게 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저희가 어떤 그 책에서 같이 봤던 내용일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할머니 얘기였을 때 남편분이 교장 선생님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고 있는 거라고. 그 말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뭔가를 하루에 한 개씩 하고 있다는 거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고 있는 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가 멘탈의 연금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짱주쌤. 제가 마지막인가요? 저는 이 책 사실 지난주에 한번 못 들어왔잖아요. 금요일 날인가? 진짜 제 비전 보드 하면서 제일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2차, 3차를 가면은 이거 망한다. 근데 이 새로운 팀에 계속 하고 있는데 3차를 꼭 그러니까 한 잔만 더 하자는 또 팀장님의 요구에 갔다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새벽 1시까지 막 먹다가 다음날 이거 진짜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쉽지 않더라고 돌아오는데. 힘든 금요일을 겪고 나서 다시 지금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왔을 때 이 책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이 책이 그래도 매일매일 던져주는 진짜 멘탈의 연금술, 힘들 때 내 멘탈을 이렇게 단련시켜주는 그런 좋은 어떤 에너지를 주거든요. 하루하루 진짜. 그래서
이 그날 읽은 것들 중에서 내가 오늘 딱 요거만큼은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부딪혀 보자. 그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냥 진짜 뭐 누구나 맞는 말이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됐고 또 이제 결국은 또 습관이 우리를 뭐 만들어준다라는 거. 인내심이 하나의 습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아무튼 여기서 누가 했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원띵하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또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침 일기 써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 아침 일기에서 뭘 써야 되는가. 오늘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 그거 사실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도움이 돼요. 어쨌든 못하는 일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 썼던 거는 어쨌든 그거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의외로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것도 결국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이잖아요. 모든 순간의 선택인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되게 많이 반성한 게 있어요. 팀장님이 큰 그릇이, 그러니까 이제 내 윗사람이 그릇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인데, 그때 나온 말이 진짜 강한 사람은 항상 부드럽다. 목소리를 애써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진짜 저한테 필요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적극적인 행동, 계속 행동.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소명과 목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가 동기가 된다는 거, 원동력이. 계속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메멘토 모리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되게 굉장히 고마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어는 왜 엔터가 안 될까요? 자, we have something radical in common. 우리는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계속 실패하기도 하고 시련에 빠지고 또 이런 게 또 오늘 딱 나왔어. We have something radical in common. We have something radical in common. 아,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Something radical. 좀 근본적으로 in common.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뜻입니다. 아, 그리고 그 인스타에서 오늘 봤는데 수정님 따님이 토플 어떻게 900점 만점에 880점을 맞아요? 와, 그럼 미국에서 바로 유학해도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대단합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요새 걔를 보면서 요새 배워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젠탱글이라는 그런 이렇게 그림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어디 가서 배워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거나 그리고 요새는 이제 습득한 능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금방금방 안 들어와. 한번 이렇게 띵 하고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아서. 근데 어머 나 이거 내 작품인데 이번에 전시돼 이러는데 뭐야? 어디서 배웠어? 아니 근데 유튜브 보고 했지.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에 내가 그냥 그래서 공부도 젊으셔야 되는 거냐 싶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뭐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새 이 아이를 보면서 배워요. 아, 참,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고, 아, 너의 능력을, 난 그래 나는 뭐 했지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냥, 그냥 배워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네요. 제 자신한테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걔의 그 꾸준함. 그냥 걔도 그냥 꾸준히 영어 책을 읽고 꾸준히 하더니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 해리포터 그 한 질 책을 선물로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영어 버전을 사줬거든요. 오, 그래서 내가 그냥 우스갯말로 너 그냥 미국 가라 내가 너 그냥 그건 되겠다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보고 배워요. 애들한테서도. 아마 제가 요새 힘들어서 그런가 그게 다 부러운 거 있잖아요. 나보다 뭘 하나 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습득을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응용이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사실은 제가 요새 잠깐만 말하자면은 국가에서 오는 서류를 못 읽겠어요. 해석이 안 돼서. 저는 그거를 너무 갑갑한 거예요. 아니, 이게 영어 버전이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뭐 일본어면 내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이러겠는데, 이게 아니고, 한국어인데, 말을 이해를 못해서 서류를 내가 읽어보면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이게 읽으면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첫 문장부터 안 되니까, 사실은 남편 옆에 앉혀놓고, 이거 내가 해석한 게 맞아? 이거 내가 지금 이해되는 거, 이거 몇 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번은 그냥 우스소리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기 도와주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랬는데, 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당신처럼 평생 일을 했으면 이런 쪽에 서류를 이렇게 평생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쉽지. 나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이런 서류를 받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제 한 것도 까먹고 엊그제 한 것도 까먹고 일주일에 한 것도 까먹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겠냐. 그리고 무슨 놈의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 사람 짜증나게 만든다. 이때 이랬거든요. 이런 내가 너무 속을 상해가지고 내가 아니요. 근데 똑같아요. 그거는 저번 주, 예,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주는 서류에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뭘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느낀 게 이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아빠 나이가 막 70, 80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엄마 수정아 이게 뭔 그래 막 그래줬어. 엄마 이거 이해 안 돼. 사진 정말 찍어야겠다, 사진 이따가. 이러다가 내가 읽게 되니까 똑같아지죠. 그래요. 맞아. 똑같아지죠. 요새 나 그걸 저번 주에 너무 느꼈어요. 장례식장 갔더니 그 언니 하나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야, 요즘에 뭔 말을 하려 해도 단어가 생각 안 나. 자꾸 뜨문뜨문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 뭔데, 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꾸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신랑이 하는 말이 예전에 참 마누라 총명했는데 요즘에는 막 이런다 하더라고. 저기 근데 은희님 나가야 그게 다 된다고 똑같은 해서요. 것 같아요. 맞다. 의사 사진 먼저 찍을게요. 맞아. 죄송해요. 내가 아닙니다. 또 아니 근데 헛소리했어요. 끊어서 죄송하지만 결국 아니, 서류 만든 애들이 잘못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 좋네요. 내일은 무슨 감사합니다. 책이에요? 진짜. 예. 그 써 있는데 그 뭐더라? 회복 탄력성. 기억을 못해. 이거 봐. 회복의 탄력성. 괜찮아. 네, 그래서 회복 회복의 적어놓잖아요. 회복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 또 좋은 책이네. 그치, 회복해야 될 그치. 시기에 또 기가 왔네, 이 막히게 책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아, 네. 뭐라고요? 회복 회복 탄력성. 탄력성. 네. 탄력성. 네, 알겠습니다. 네, 봬요. 감사합니다. 다들 기운 내세요. 네, 좋은 날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